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8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특보 현황 보시면 포항에는 호우주의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쌓인 낙엽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20에서 60, 많은 곳에는 80mm가 넘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울진 10도, 영덕 11도, 포항이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가 너울성 파도까지 강하게 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인데요. 연료전지 전문기업 FCI가 포항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수소 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작회사인 FCI는 부품 생산을 위해 협력사 7개를 육성해 포항에 수소 연료전지 산업파크를 구축하겠다는 통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장과 기업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투자 의향을 밝히는 MOU 체결이 아니라 공장 건립을 확정하고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FCI는 3천억 원을 투자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수소 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연간 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춰 기가팩토리를 실현하고 1,500명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실증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특히 이제 해외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유관 산업들이 잘 돼 있어요. FCI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작 회사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안 오일 컴퍼니, 줄여서 아람코가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사우디 자본이 투자한 이유는 가스 가격이 매우 저렴한 중동에서 수소 연료 전지가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중동 지역을 1차 목표로 하고 2차가 저희가 이제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FCI는 수소 연료전지 완제품 생산 업체입니다. 자동차로 비교하면 현대차와 쌍용차 등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같은 개념이어서 FCI는 부품 생산을 위한 협력사 7개를 포항에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료전지 산업을 필두로 해서 수소 산업 전체가 우리 포항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포항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연내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예타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89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한국전쟁 전후 대구 경북 지역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 1,3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이 1,225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북한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123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주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영덕 138건, 문경이 13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로 하고 우선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대 등 전국 7곳에서 유해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에 안동과 구미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철호 도지사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 경북도의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죠. 도정 질문 답변에 나선 이 지사가 자신은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은 뒤 다시 얘기해야겠다고 답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수원 문제를 다뤄온 홍준표 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 질문에서도 이철우 도지사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치수원을 놓고 대구시가 구미시에 이어 안동시와 별도의 협약을 맺는 등 논란이 커지는 사이 도지사가 뭘 했냐는 겁니다. 대구시가 경북의 두 도시인 안동시와 구미시를 두 손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형국입니다. 왜 우리가 대구시장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야 합니까?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낙동강 치수원 개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검토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강조하며 구미시와 갈등을 불필요하게 키워온 홍준표 시장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가능하겠느냐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통폐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나왔습니다.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준공은 물론 병원 유치와 학교 신설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500병상 규모의 경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최대한 빨리 신설해도 2027년이 되어서야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는 도청 신도시 인근의 첫 국가산업단지와 문화체육시설을 추가 유치하고 인재개발원과 도립예술단까지 이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2단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중학교 신설 문제를 꼭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지난 17일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5건과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사항과 처리 기준 위반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국도비 등 40억 원을 들여 두류공업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후 시설 교체와 악취 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재학생이 최근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적발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과거 대학 입시에 지원했던 수험생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는 지난 3일 보안 점검에서 재학생 2명이 학교 구성원 이름과 학번,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최대 12가지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을 뿐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수사관이고요. 네, 혹시 최근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이트 계정 해킹 시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글 아이디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구글 아이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해킹 시도가 여러 번 발견이 됐다라는 알림이 요새 계속 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외국 결제 관련된 문자가 하루에 몇 통씩 오고 있고요. 학교 구성원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지원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4만 6천여 명. 주민등록번호와 수험번호, 출신 고등학교 졸업 연도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어떤 식으로 악용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학교는 미온적 대처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외부 유출 업종이 수사가 기다려라 아마 밝혀질 거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는 것도 매우 아쉽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기다렸다가 지금 나온 게 18학년도 수시 지원자의 주민번호까지 유출이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경북대 측은 심증, 물증, 로그 기록 등을 봤을 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뒤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소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학 전산망을 통해 빠져나간 가운데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사업장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사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경북도는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감시 장비를 동원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실무진들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 두 개 법안의 연내 통과에 서로 합의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맹성규 의원을 만나 특별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 출신 최 의원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거론하며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중추공항을 목표로 한 것과 가덕도 공항보다 앞서 개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이 TK 신공항으로 올 리도 없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보는 것은 TK 500만 하고 충청 일부, 강원 일부입니다. 인천 출신 맹 의원에게는 인천공항을 대신할 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맹 의원 역시 공감했습니다. 인천부터 때려버려야죠. 그리고 장사정표로 때려버리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당정 협의회도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통령실, 국민의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법 통과를 위한 각계 부처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이 큰 국가적 사업을 어떻게 원만히 조속히 이룰까 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면 여러 가지 협력과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앞두고 많은 것들이 정리돼서 법안 심사가 원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 개항을 위해선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취소된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 일정마저 잡히지 않고 있어 홍 시장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어제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12조 821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가하며 사상 처음 12조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5.8%가 증액됐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도정질문에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형식 도의원이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지연 문제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도의원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도의원은 한국체육대학의 문경 유치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입장과 도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올해보다 17.9% 증가한 1조 8,4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출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31%로 가장 많고 국토지역개발과 교통물류 15%, 농림해양수산 13%, 문화관광 10% 등입니다. 내년도 경주시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경주시 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특보 현황 보시면 포항에는 호우주의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쌓인 낙엽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20에서 60, 많은 곳에는 80mm가 넘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울진 10도, 영덕 11도, 포항이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가 너울성 파도까지 강하게 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